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화천대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천대유 초구와 구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구, 무교해, 비구, 간증무구. 사기여서 해가 없는 것이니 허물이 아니라 어려운즉 간증무구 어려운즉 허물이 없으리라. 대유초구 무교해야. 대유초구는 사기여서 해가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초구가 양강이죠. 바른 자리 정입니다. 그리고 구사와는 응은 아니죠. 즉 초구는 양효로서 제자리나 정응하는 효가 없다. 초래는 양강의 강한 효이지만 제일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서로 해를 입히지 않으면 재앙이 없다. 서로 교류하여 화를 초래하지 않으면 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교의 한자를 서로로 볼 수도 있고 사길 교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게 해로움과 연결해 가지고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는 사귐에 있어서 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교해에 대해서 해석이 대립이 있는 게 여기를 보면은 서로 교류함으로써 화해를 초래하지 말라는 견해, 서로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견해. 그 다음에 황태현 교수님은 사귈 수 없어서 사귐에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귄다 하더라도 그 사귐 안에서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서로 해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황태현 교수님이 한 번 더 조금 정밀하게 보면은 이렇게 양강의 구사와 초구는 서로 정응이 아닐지라도 악이나 적이 아니라 악인으로 여겨져 사귐에 해를 끼칠 사람으로 우려되는 자일 뿐이니까 비록 구사는 친밀한 동무나 애인으로서 사귈 수 없다. 하지만 대의를 같이 하는 공적 파트너, 동료로서 대등한 상대, 정치적 동지로 교제를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관점에서 교제를 하면은 비록 사귈 수 없어서 사귐에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귄다 하더라도 그 사귐 안에서 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권투로 치면은 라운드 자체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라운드에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또 무교해를 무교해 비구를 큰 일을 앞두고 만나는데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해가 없어 근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해의 의미와 무구의 의미가 결국에는 이제 연관관계가 해가 없다, 사귐에 해가 없는데 결국 허물이 없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 효를 실제로 받았을 때 이 교와 해와 무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위를 살피겠습니다. 대거 이제 유유왕 무구 큰 수레로 덕을 실음이니라 갈 곳이 있음이라야 허물이 없다. 갈 곳이 있음이 허물이 없다. 상활 대거 이제 적중 불패야. 큰 수레로 덕을 실은 것은 중덕을 쌓아 실패하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리학적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다른 견해를 보면은 큰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수레 속에 물건을 실어도 적중 불패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이는 양강으로서 중을 얻었죠. 제자리는 아니나. 그 다음에 그 오효와 정응의 관계에 있죠. 즉 구이는 양강으로서 중을 얻었으나 부당이다. 육오와 정응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대거 이제 큰 수레에 실을 정도로 부유하다 이 말이죠. 즉 대거 이제는 큰 수레에 짐을 실을 정도로 매우 부유하다. 여기서 한자 패는 망치다,
무너지다, 전복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대차는 구이가 아니라 육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육오는 음의 육오에게는 구이에 유능한 거고 강중한 참모가 있다. 육오는 이 참모를 받아들여서 그 음약한 유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능력을 강중 구이가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는 임금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큰 술의 유고는 강중한 구의를 받아들여 무탈하다 이렇게 황 교수님은 설명하십니다. 황 교수님 책을 직접 보고 이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물상적 풍부하게 이야기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은 황 교수님 책을 구해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대거, 대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에 실은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개별 구체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실천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초구, 무교해, 비구, 간증, 무구, 상활, 대유, 초구, 무교해야. 서로 해치는 일이 없으니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험난한 일에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대유의 초구는 서로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화천대유 본계죠. 이 본계가 이제 그 초여가 변하면 이렇게 지계가 되죠. 자, 초여가 변하면 이제 화풍정이 되죠. 화천대유가. 근데 화천대유 본상을 보면은 이렇게 합계건은 쇠금이죠. 그래서 상kel리는 불화죠. 그래서 서로 극하는, 서로 해치는 상이죠. 그래서 화가 금을 녹여버리는 그런 상이죠. 똑같이 이 지계인 화풍정의 모계인, 지계의 모계인 내천대장도 이렇게 보면은 내천대장이도 상계가 진의 목이죠. 합계는 건이고 또 여전히 오행상 쇠도끼가 나무를 부숴버리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서로 이 두 개 다 해치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계인 화풍정은 상계는 불하고 이제 합계는 바람으로서 바람풍으로서 서로 해치지 않는 상. 그래서 서로 해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물상을 해석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구의 의미는 여기 이제 화천대유 본계가 있으면은 화천대유 본계가 초여가 변하면은 화풍정이 되죠. 이 화풍정은 그 천산둔 지계의 모계로 왔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계인 화풍정에서 1과 5가 모두 제자리가 아니죠. 즉 강이 음자리, 음이 강자리에 있는 부당이죠. 부당이. 그래도 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장 자체가 내천대장계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간즉 무구를 보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화천대유 본계가 있으면은 초여가 변하면은 화풍정이 되는 거죠. 화풍정은 또 다른 모계인 내천대장으로 왔죠. 근데 내천대장은 기본적으로 큰 태죠. 즉 이렇게 음이 강을 타고 있어 위험한 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추위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음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허물이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에 허물이 없냐? 전체적으로 대감의 이미지인데 험난한 상황에서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내천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음이 강을 타고 있는 위험한 시절인데 이렇게 추위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은 험난한 일 가운데서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구에 대한 설명이고 구의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거이제 유유왕 무구 상활 대거이제 적중불패야. 풍년이 들어 큰 수레에 곡식을 실었으니 갈 곳이 있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풍년이 들어 큰 수레에 곡식을 실었으나 수레 가운데에 실은 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득 실은 이 상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화천대유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가 구이가 효변하면은 중화리가 되죠. 이 중화리는
내천대장이라는 직의 목에 썼죠. 이 내천대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1200개 추이산 지뢰복으로부터 이렇게 전진하여서 오는 거죠. 이렇게 전진하여서 오는데 이렇게 진의 풀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내천대장이 되면 내천대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태의 상이죠. 태. 자, 내천대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태의 상이니까 가을이죠. 가을인데 가을에 곡식에 벼가 익어서 건의 큰 수레에 실는 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건의 큰 수레를 끌고 가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추위하에서 변한 소 2마리, 리소 2마리니까 이렇게 싣고 리의 소 2마리에 싣고 가는 그런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복개 이후로 진의 벼가 점점 익어간다 이렇게 이야기죠. 진의 벼가 점점 이렇게 익어간다. 태의 가을이 되어 곡식을 베고 건의 수레에 싣고 가니 추위하면은 리의 2마리 소가 이 건의 수레를 싣고 가는 상이 나오니까 대거 이제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천대에 봉계가 있으면은 봉계가 그 구이가 변하면 중화리가 되고 이 중화리의 모계인 지금이 내천대장이죠. 내천대장에서 이렇게 구이가 위로 상승을 하는 그런 형상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천대장은 이렇게 음이 강을 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렇게 음이 강을 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내천대장에서는 유가 강을 타고 있어도 결국에는 이가 강이 6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적중은 2개의 양이 가운데를 가득 채운다 이런 의미인데 이 지게인 중화리의 모계인 2개를 보면은 이 안에 이렇게 강이 2개 이렇게 꽉 차 있죠. 그래서 천산둔에서도 강이 2개 이렇게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내천대장에서도 이렇게 강이 2개 꽉 차 있으니까 이 의미를 2개의 양이 가운데를 채우고 있다. 적중 별을 가운데 쌓았다. 그래서 추위에도 가운데 양강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적중 불패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풍년이 들어 큰 수레에 곡식을 실었으나 갈 곳이 있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풍년이 들어 큰 수레에 곡식을 실었으니 수레 가운데 실은 것이 불패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구와 구이에 대한 다산의 설명이고 오늘은 주역 64개 화천대의 2번째 시간으로 초구와 구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초구에서는 그 해가 무엇인지 사김에 해가 없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간즉 무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이에서는 이 대거 큰 수레에 실는 것의 내용과 불패의 의미가 무엇인지 개별호를 받았을 때 검토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